또 하나 현대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큰 인간관 중에 하나가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은 물질에 불과하다. 이게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인 거죠. 또 하나의 현대사회에서 대답하는 게 뭐냐면 기계론적 인간관입니다. 기계론적이고 기능적이에요. 기계론적이란 말은 기능이, 모든 기계는 기능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 마이크 같은 것도, 지금 제가 마이크 쓰고 있잖아요. 이것도 기계잖아요. 그거 기계. 이 마이크가 소리가 안 나면 필요 없죠. 그죠? 그래서 필요 없는 이 마이크는 이제 어디다 해야 돼요? 폐기 처분해야 되죠. 이런 식의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어디서 쓸모가 있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특히 부모들이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너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쓸모없는 사람 되죠. 이 거대한 이 물질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너의 기능이 요구가 된다. 너의 기능이 요구가 되니까 네 기능을 잘 네가 살려서 열심히 연마를 해가지고 기능적인 사람이 되면 사회에서 뭐 한다? 대접받고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회에서 뭐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사회에서 사람들이 너를 존경하고 뭐 등등등등. 근데 네가 뭐가 없어지면, 그렇죠, 기능이 없어져서 이제 쓸모가 없어지면, 다 쓸모 없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임상적으로 만나죠. 수많은 내담자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쓸모없는 사람 같아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기능적이고 기계론적인 인간관입니다. 좀 와닿나요? 근데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 있죠? 쓸모없는 마음, 그런 마음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물질주의적이고 기계론적인 이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 현대사회. 현대사회가 이 두 가지의 큰 관점이, 하나는 물질주의적이면서 동시에 또 하나는 기능적이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우리는 늘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두 가지 합쳐서 늘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게 있죠. 뭐 벌자고 하죠. 그렇죠. 그게 그 얘기죠. 돈 많이 벌어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이 사람도 도와주고 저 사람도 도와주고 동생도 도와주고 언니도 도와주고 엄마 아빠도 편안하게 해주고, 이게 다 그 얘기입니다. 뭐 많이 벌어가지고 돈 많이 벌어. 돈은 물질이고 많이 번다는 기능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질주의적 인간관과 기능론적 인간관이 합쳐진 게 뭘로 나타난 거예요? 돈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황금 만능주의라는 겁니다. 현대사회죠. 황금 만능주의죠. 그런데 제가 낸 책 중에 이제 중년의 배신, 처음에 나왔을 때 제목이 중년의 배신이었죠. 나중에 이제 출판사에서 책 제목을 바꿨어요. 남자의 후반전이라고 책 제목을 바꿨는데, 그 책이 이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성공 실패라는 메시지를 줘요. 그래서 그 책에다 써놨어요. 수많은 성공한 남자들, 성공한 사람들. 이 성공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금방 얘기했던 물질주의적이고 기능적 인간관이 합쳐진 사람들이죠. 그렇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세상에 높은 자리를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괜찮은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 실패자들이 있다. 그럼 뭐에서 실패를 할까요? 그쪽으로 성공했는데. 그렇죠. 이제 실패했다고 하는 게 어느 쪽이냐면 마음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죠. 마음. 바꿔서 얘기하면 아무리 물질주의적이고 아무리 기능적으로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게 성공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다. 어느 쪽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마음에서. 왜?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건 물질주의적이거나 기능주의적인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무슨 운동이에요? 미투 운동. 미투 운동이 다 뭐예요? 이게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이런 주제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대체로 누가 이런 거를 하냐면 성공한 남자들이 그런 걸 하죠. 그래도 성공한 남자만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도 해요. 성공한 여자도 합니다. 남자들이 미투를 안 해서 그렇지. 미투 하기는 너무 창피해. 그래서 말 안 하죠. 그래서 여자들도 해요. 여자들도 하는데, 아무튼 이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남자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데 왜 그런 행동을 하냐? 간단하죠. 물질적이고 기능적으로는 성공했으나 뭐가? 그렇죠. 마음이
허전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허한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런 사람들이 외로움이 많은 사람들이죠. 공허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외로움과 공허감을 어느 쪽에서 자꾸 채우려고 하냐면 여전히 이 사람들이 이제 물질주의적이고 기능적이니까 어느 쪽으로 자꾸 봐요? 어느 쪽으로 본다고요? 이거를 신체적으로 보는데 신체가 물질 아닙니까? 몸이잖아요, 몸. 그러니까 마음에서 비롯된 것들인데 그걸 마음으로 해결을 못하고 뭘로? 몸으로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게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의 주제예요. 그래서 이런 쪽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 번 해가지고 만족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왜? 마음은 여전히 뭐하니까? 허전하잖아요. 이게 이 허전한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한 이 사람들은 꾸준히 뭐 할 가능성이 있다? 꾸준히 성추행할 거고 꾸준히 성폭행할 거고 꾸준히 성희롱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범죄가 늘 어떤 경향이 있냐면 재범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범죄는 언제나 뭐가 높아요? 재범률이 높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사람이 혹시 있다 그럼 빨리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왜?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설명해 드렸잖아요. 왜? 마음이 뭐한 사람들이라고요? 허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 몸으로 가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될 수가 없잖아요. 불가능한데 도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독교 상담의 원리를 제가 만들면서 지난번에 낸 책에다는 제가 아직 안 썼는데 나중에 개정판 내면 이제 써야 될 거예요. 평행 원리라는 게 있어요. 평행 원리. 제가 상담하면서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행 원리를 얘기하는데 parallel principle이라고 그래서 영은 뭘로? 영으로. 몸은 뭘로? 몸으로. 그 다음에 마음은? 그렇죠. 예수님 말씀이시죠. 병든 자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의원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류의 것들은 이런 류가 뭘까요? 제자들이 왔잖아요. 예수님한테 이제 전도 여행을 보냈어요. 70인 전도대를 해가지고 보냈어요. 둘씩 짝지어가지고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보니까 자기들이 뭐 했는데 뭐가 안 나갔죠. 귀신이 안 나가잖아요. 이런 류의 것들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걸 제가 지난번에 파워 인카운터라고 얘기 안 해드렸어요? 기억 안 나나요? 안 했어요? 여기서 안 했나? 딴 데서 했나? 파워 인카운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가장 세잖아요. 영 중에서 제일 센 영이 성령이잖아요. 이게 파워 인카운터링이라고 하는 거, 이 선교학에서 부르는 용어입니다. 선교학에서는 파워 인카운터라고 하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왜냐면 선교를 하다가 보면 수많은 아프리카, 옛날에 아시아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뭐가 많이 있어요. 작은 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몰 갓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스몰 갓들을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다 정리가 돼요. 다 정리가 돼요. 이게 이제 파워 인카운터의 주제입니다. 이런 류의 것들은 뭐 이외에는? 기도 이외에는. 그래서 영은 뭘로? 영으로. 마음은 누구로? 누구라 그랬잖아요. 상담자. 빨리 얘기를 해야죠. 마음은 누구한테 와라? 상담자한테 와야죠. 그래 우리 영역이 넓어지잖아요. 빨리 마케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영역이 말씀하십시오. 어떤 경우가요? 물론 그렇죠. 이제 거기에 또 다른 지금 또 다른 주제긴 한데 영과 혼과 육, 영혼육이잖아요. 삼분설. 영혼육이 서로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서 비롯된 그 어려움이 몸으로 나타날 때 뭐라고 불러요? 신체화라고 부르잖아요. 신체화 증상이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또 다른 말로 심신증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리고 연결된 거는 맞아요. 그러나 주된 것이 마음이면 결국 어디 가서 풀어야 돼요? 마음으로 풀어야 되고 상담자한테 와야 됩니다.